1987년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IAA가 주최한 국제 포스터 살롱에서 평화 포스터로 2등상을 수상했을 때 1국가 1상주의 때문에 저와 함께 26표를 획득하고도 수상자의 반열에 들지 못한 2명의 폴란드 포스터 작가들 중 한 명은 폴란드의 영화 및 연극 감독이자 작가요 시인이며 화가인 1953년생 레흐 마예브스키였습니다. 무려 5개의 예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포스터 작품들이 레흐 마예브스키의 작품들입니다. 맑고 밝고 유희적이고 유쾌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그린 것 같습니다. 2010년 그래픽 디자인계의 나재호 선배가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개인전을 열면서 작품집을 발간했을 때 제가 서문을 써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작품집이 출간되고 나서 페이지를 넘겨보니 제 직업을 한글로는 작가, 영어로는 라이터라고 표기해 놓았더군요. 아마도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황부영보다 글 잘 쓰는 작가로서 황부영을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픽 디자인계에서는 가장 글을 많이 쓰고 또 잘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은 제가 존경하는 조선일보의 강천석 고문이나 박은주 국장에 비하면 글솜씨라고 할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그래픽 디자인계에는 레흐 마예브스키 같이 다양하게 활동하는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가수로서의 솔비보다 화가로서의 솔비를 더 좋아합니다. 올해 LPGA 우승을 거머쥐며 3년 8개월의 긴 부진을 떨쳐낸 골프 전인지가 최근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주업은 주업일 뿐이고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인기 작가가 되는 것이고 호주머니를 열어 비싸게 사준다면 풍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폴란드는 형식적인 포스터의 틀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포스터들을 창조했습니다. 그 이전에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만들어진 포스터들은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까지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포스터들은 예술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폴란드의 포스터 디자인은 특히 연극 영화 포스터에서 빛을 발휘했습니다. 함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창조성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보시는 작품들은 헬리크 토마셰프스키, 그리고 프란치셰크 스타로비에스키, 그리고 발데마라 시비에지의 영화 혹은 연극 포스터들입니다. 저는 1984년 독일 베를린 도심에서 폴란드 포스터들을 천장에도 걸고 벽에도 빼고 걸어놓고 파는 포스터 가게에서 포스터를 몇 장 산 일이 있습니다. 종이의 질도 남루하고 인쇄 잉크도 고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포스터의 매력입니다. 정장을 한 귀부인의 모습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나 술집 작부들과 같은 느낌의 예술품이 포스터인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나 술집 작부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영원한 존재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 뒷골목에서 위로를 받고 욕정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1980년대까지 폴란드 포스터 학교는
회화의 미학과 은유의 사용과 포스트의 간결함을 결합했습니다. 개인의 개성, 유머, 환상뿐 아니라 회화적 제스처, 선형 품질, 생생한 색상과 같은 특성을 활용해 폴란드 포스트는 디자이너와 예술가의 구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폴란드 포스트 학교의 포스트는 포스트 아트에서 그래픽 디자인의 국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폴란드 민속 예술의 생생한 색상의 영향으로 그들은 손으로 쓴 슬로건과 대중적인 상징을 결합해 간결한 은유를 만들었습니다. 단어와 이미지가 혼합된 포스터들은 미학적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미학적인 측면 외에도 포스터는 주제에 대한 작가의 감정적 관여도 드러냈습니다. 그것들은 객관적인 표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사회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자 논평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포스트 학교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에서 시작된 포스터 디자인에 대한 고유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초기에 폴란드 인민공화국은 문화기관을 재건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관료적 검열과 규제 아래 있는 전후경제에서 폴란드 예술가들은 예술적 기회가 제한적이었지만 포스터를 예술적인 표현과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포스터가 계속 번성한 몇 가지 이유는 극장과 같은 문화공간들의 재개와 포스터 제작에 대한 국가 후원이었습니다. 스타일리시 시대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폴란드에서 순수 예술과 디자인에 대해 유일하게 승인된 미학이었습니다. 또한 노동계급을 묘사한 사회 현실주의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 폴란드의 사회주의적 현실주의는 공산주의 정부를 위한 선전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사회주의 현실주의 포스터는 엄격한 현실주의 스타일을 사용해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고상한 노동자들을 묘사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심사 과정으로 인해 예술가들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작품을 전시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상징주의, 은유, 암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기술은 폴란드 포스트 학교의 포스터 디자인의 특징이 되었으며 1950년대 중반 스탈린 시대의 억압이 완화되고 포스터 제작에 대한 국가의 후원이 계속됨에 따라 포스터 디자이너들은 더 많은 예술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폴란드 포스트 학교라는 타이틀은 1950년대 초반 바르샤바 미술 아카데미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디자이너 얀 레니차가 처음 사용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아카데미에서 포스터 제작은 자체 범주가 부여되었으며 기관의 다른 예술 분야와 동등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시대의 폴란드 포스터는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술 작품이 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폴란드 포스트 학교에서는 암시와 상징주의 및 은유를 사용해 관객이 포스터의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념적 이미지는 시청자의 주관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